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만 하다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무엇이든 시작법이라는 책입니다. 최정우 지음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시작하고 변화하고 싶은 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요,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단 한번 들이대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말 그대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 역시 성공을 위한 시작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가능한 한 많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시도는 실패의 시작이며 성공의 시작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며 그 결심을 지속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요, 이 책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심리학에서는요,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경향을 부작위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얻게 되는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매출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싶지만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이익보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받게 될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현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민을 그만두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것이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1년 전에 망설였던 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작할 걸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후회하는 순간이 아닌 시작하는 순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비워야 다시 채울 곳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시설 관리자들이 안전성을 우려해서 놀이기구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못한다니 이게 웬일인가 싶죠. 곧 그치겠지 하면서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비는 멈추지 않고 결국엔 놀이기구만 멈춰 있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요,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시간에 대한 보유 효과가 작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유 효과를 자주 접합니다. 내 것에 대한 가치를 실제 가치 또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보다 더 크게 부여하기 때문에요. 이미 가진 것이라도 지키고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현재 손안에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고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선 현재의 자리에 미련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손에 꼭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꼭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현재의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산길을 가던 중에 난데없이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하나뿐이고요.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죽어라고 전력 질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세 갈래의 길이 눈에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위에 차도 하나 보입니다. 타고 올라갈 만한 나무도 한 그루 있고요. 저쪽에 보니까요, 대문이 열려 있는 산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많이 놓여 있다면요,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어느새 눈앞에 다가와 나에게 윙크하고 있는 곰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역설 이론에 따르면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수록 선택의 주저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선택의 범위가 좁다고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무조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일단 결정한 것에 전력 투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의 폭이 넓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선택지를 줄여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과감하게 지워나가는 거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아닌 것들을 하나씩 지우다 보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과감히 결심하고 과감히 시행하면 됩니다. 또 우리는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시간이란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누군가는 충분하다고, 또 누군가는 어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시간도 일단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가능한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는요, 주어진 시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그 믿음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들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길수록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전제로 무언가를 주저없이 시작하는 의지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은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늦장을 피우거나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어 결국 막판에 가서야 서둘러 일을 끝내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아무리 회사 가까이에 살아도요, 출근 시간에 겨우 맞춰서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아무리 3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정작 큰 변화 없이 8월을 맞이하는 이유, 또 아무리 시험 준비를 일찍 시작해도요, 결국 시험을 며칠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는 이유를 바로 파킨슨의 법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욱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많은 시간이 있다 해도 그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또 시간이 부족해서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지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부족한 시간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까? 여유롭게 쉬엄쉬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 시간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왠지 실패할 것 같아 좋은 때를 핑계로 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시간을 이유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하고 마감 기한에 맞추어 세부 일정부터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펜을 들어서 종이에 쓰든 휴대폰에 메모로 남기든 목표한 바를 글로 써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씩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도해보지 않고는 스스로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도전해봐야 한계를 알 수 있고 한계를 알아야
그 한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지는 최대한 오랫동안 달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지는요, 최대한 무거운 것을 들어봐야 압니다. 또한 한계는 알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선이 있다면요, 그 선을 넘어보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저 선은 넘지 못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막상 해보면 의외로 쉽게 넘을 수 있는 선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질보다 양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결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 이상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 아주 작은 요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는 힘이 듭니다.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질적인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어느 순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질은요, 양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 높은 성공을 만들고 싶으면요, 우선 양에 치중해야 합니다. 양에 치중하다 보면 본인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시도하는 일이 훗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의 영향을 발휘할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에 다가올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요, 생각만으로 끝납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스스로 내린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과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요, 예상치 못한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시도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일이라면, 또 그 일이 내가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또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요, 일단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자라고요. 그러면 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도는요, 눈 딱 감고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는 이 순간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도가 너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면요,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한다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볼 수 있어도 보이지 않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갈 수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즉, 행동이 생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요, 시작도 하기 전에 수없이 주저하고 수없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잘한 걸까? 괜히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은 잠시 고이 접어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려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행여 실패하더라도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을 움직였다면요, 이제는 전력 투구할 차례입니다. 걱정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시작의 두려운 마음은요,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비슷한 상황이라면요,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굳이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시작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결심이 모이면요,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일단 첫 한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서 일을 진행시켜 보는 것입니다. 한 발이라도 출발선을 넘은 사람은요, 여전히 출발선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심을 했으면요, 결심해서 끝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심을 했으면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일단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그냥 결심을 하지 말고요, 행동지향적 결심을 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고요,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에는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던 대상이라도 자주 맞닥뜨리게 되면요, 친근감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감정이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요, 2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누구든 새로운 결심을 내릴 때면요, 뇌로부터 반대에 부딪힙니다. 최고의 방법은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과 함께 목표를 생생히 그리는 일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단순한 생각이 생생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띠면요, 뇌의 협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무엇인가를 시도하고자 할 때는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최대한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뇌를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공은 늘 손을 뻗으면요, 닿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주 작은 일의 반복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부터 2시간씩 운동을 하려고 하고, 또 하루에 한 페이지도 책을 보지 않던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으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큰 일을 하려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위대한 지속성은요, 평범한 루틴, 즉 일상적 반복에서 나옵니다. 이 꾸준함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해진 시간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반복의 상태는요, 자칫 따분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분한 시도는요, 새로운 성취를 위한 가장 확실한 노력이자 내가 반복하는 행위를 꾸준히 잘 이행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따분한 일상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루틴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6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표를 루틴으로 만들기까지 우리는 66일을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좀 더 쉽게 시작하고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은 내가 집중하고 싶은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과 노력의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같은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내 시간이 되게 하는 거, 빠르게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배우가 큐 사인을 받으면요, 순간적으로 연기에 몰입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주는 시작의 큐 사인입니다. 이제 할 시간이 됐어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환경을 만들어서 성공에 익숙해지는 법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을 해본 사람은요, 또 다른 성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목표는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그 어려움은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는지,
이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피하면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단은요,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실천한 한 번의 노력은요, 결코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는 노력들은요, 결국 성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 주위 사물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요, 내 꾸준함을 담아보는 거죠. 가령 작은 식물 화분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를 맞춰서 3개월짜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식물이 매일 꾸준히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커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매일의 노력을 일상의 사물에 비춰서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 아니라요, 어떻게를 고민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누구는요, 포기를 하고 누구는 아직은 괜찮아 라고 다독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누군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누군가는 아직 성공할 여지가 남은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수가 발생할 것을 각오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변수와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황은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흘러가길 바라는 것보다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이겨낼지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꾼다면요, 오늘부터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건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면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요, 시도와 변화를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결심한 것에 대해서 즉시 시도하게 만드는 설렘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의 경험과 또 감동적인 사례와 심리학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